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4년도고 시행한 기출문제 계속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3과목의 소방 관련 법령이죠. 그래서 51번에 보면은 이 소방기본법에서 요 벌금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화재 경계지구 안에서 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아니면 기피를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바로 1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 소방특별조사 있죠? 요거 기본법에서는요, 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 소방시설법 있죠? 즉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갖다가 거부, 방해, 기피하면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특별조사 거부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고요. 이 소방시설법, 즉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특수가해물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요거는 200만 원 이하의 요건 과태료죠. 그다음에 3번에 화재 경계지구 안에 있는 소방용수시설 설치명령 위반 요것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예요. 네 번째 가면 시장지역. 자, 시장지역은 화재 경계지구 대상이죠. 그래서 이 화재 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요 연막소독해서 신고하지 않고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게 만들었을 경우, 요건 20만 원 이하의, 이건 과태료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51번 같은 경우는 자주 읽어보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52번 나가죠. 자, 52번은 공사업법 문제예요. 그래서 공사업법 문제 보면 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구조 원리 등의 공법이 특수한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이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 공사 감리 방법,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소방용품의 도입 여부, 4번에 가시면 소방시설에 그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 요게 아니고 하자 판단 기준이죠. 요게 바로 그 틀린 그 답이죠. 여러분이 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요게 바로 그 하자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요 하자 판단 여부예요. 즉 하자가 아닌지를 갖다가 가려내는 거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52번은 바로 그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해설 쪽에 보면은 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여기 심의사항은요 화재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법이 특수한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설계 방법이나 공사 방법, 그 다음에 하자 판단의 요 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있죠. 여기서는 이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에요. 즉, 하자 여부 판단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하고 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요 심의사항은 요거를 여러분이 요 지방만 잘 암기해 놓으시면 중앙은 쉽게 여러분이 그 판별이 가능하죠.
다음 53번 넘어가죠. 자, 53번은 소방기본법이에요. 자, 소방기본법령상 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과 그다음에 소방대의 그 긴급 통행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 소방자동차의 그 우선 통행에 관해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자동차가 도로를 다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 1번이 옳지 않은 답이에요. 다음 2번에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소방 자동차가 훈련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마찬가지로 사이렌 사용할 수 있죠. 소방대는 긴급하게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는 도로나 빈터 아니면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4번이요. 자, 54번은 이 소방 기본 법령상 특수 가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옳은 것. 자, 여러분이 이 특수 가연물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특수가연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요 면화류하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및 대패밥이라서 면나로 여러분이 암기하시게 면나. 두 번째는 넝사볕, 넝마 및 종이조각, 그 다음에 요 사류, 누에고치죠. 그 다음에 볕집류에서 면나, 넝사볕. 그 다음에 요 가연성, 요게 고체류. 그 다음에 석탄하고, 목탄류. 그 다음에 가가 하나 더 들어가죠. 세 번째는 가연성, 요건 액체류. 그래서 면나, 넝사볕, 가석.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합 지뢰 있죠? 휴전선에서 목합 지뢰가 터져가지고 우리 병사가 다쳤는데요. 그걸 목합 지뢰에서 목합. 그래서 면나, 넝사볕, 가석과 목합에서 여러분이 요 지정 수량은 얼마 이상이면은 특수 가연물에 해당이 되는가? 요거는 면화류가 요게 200kg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2, 4. 그다음에 요 넝사볕이요. 1000인데요. 다 1000이죠. 그래서 3000kg죠. 1000 넝사볕이 요놈이 1000kg에서 1003으로 하면 되겠네요. 3개니까. 1003. 그 다음에 가석가는요, 요게 3, 1, 2. 그 다음에 요 합성 수지류는 둘로 나눠요. 발포시킨 거하고 그 밖의 것. 그래서 요건 1, 2, 3.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면나, 넝사볕, 가석가, 그다음에 목합. 그래서 합성 수지류는 발포시킨 거, 우리 스티로폴 같은 거 있죠? 스티로폴 같은 거는 우리가 발포시킨 거고, 그 밖의 것 있죠? 요거는 합성 수지류인데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면화류는 요 2는요, 요게 200kg 이상만 특수 가연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 껍질 및 대패밥은 요건 400kg 이상. 넝사볕은 전부 요 1000kg 이상만 그냥 2, 4천 하셔도 되고요. 1003 해도 되고 2, 4천으로 하죠. 그냥 2, 4천. 넝사볕 1000kg 이상. 그 다음에 여기 가연성 고체류 있죠. 요 놈은 3000kg 이상이면 특수 가연물. 그 다음에 석탄, 목탄류는 좀 그 규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000kg. 여기 가연성 액체 나오죠. 요거는 2세제곱미터. 20이죠, 20.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목재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목재류는 1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 요 발포시킨 거죠. 요 발포시킨 거는, 가연성 액체류가 여기가 20이 아니고 2세제곱이에요. 2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그,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는 1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에서 요 발포시킨 것은 20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합성 수지류에서 요 그 밖에 것, 요거는 그 3000kg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특수 가연물의 그 수량, 즉 기준 수량이죠. 기준 수량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면나, 넝사볕, 가석가, 합목 해서 합성 수지류는 목함이죠. 목함. 합성 수지류는 발포시킨 거하고 그 밖에 것 둘로 나누고 그래서 2, 4천, 3, 1, 2, 1, 2, 3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잊어먹질 않겠죠. 그래서 여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면화류는 100kg 이상이면 특수 가연물을 본다는데 이 면화류는 200kg 이상이 돼야 이게 틀린 거죠. 200kg 이상이 돼야 특수 가연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류. 자, 사류는 1000이죠. 1000kg 이상이 돼야 특수 가연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 2번 틀렸고요. 3번에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다는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요 금지 표시 설치해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합성 수지류에서 합성 수지로 만든 섬유, 옷감, 종이, 그 다음에 실과 이들의 그 넝마와 부스러기가 포함이 된다는데 요거는 합성 수지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특수 가연물 있죠?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요 금지 표시, 요 놈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석탄하고 목탄류, 요걸 그 발전용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야 되고요. 쌓는 높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10m 이하고 일반적인 기준일 때는 바닥 면적 50제곱 이하고 석탄, 목탄일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또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 설치했을 경우에는 쌓는 높이는 15m 이하. 그다음에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인데 석탄, 목탄류 저장할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1m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특수가연물의 그 기준 수량 있죠? 방금 말씀드린 면나,
그다음에 능, 사, 볕, 그다음에 가, 석, 가, 목, 갑. 그래서 합성 수지리는 발포시킨 거하고 발포시키지 않은 그 밖의 것 둘로 나누죠. 그래서 지정 수량, 기준 수량은요, 여러분이 2, 4,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1000이죠. 그래서 2, 4, 1000, 그 다음에 3, 1, 2, 1, 2, 3.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요 머리 글자 해서 여러분이 그 수치를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55번 나가죠. 자, 55번은 소방기본법이네요. 요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지정을 하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2번에 화재 경계지구 안에 구조 설비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했는데 이거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죠. 연일에. 분기별이 아니고 이게 또 틀린 거죠. 그리고 이건 특별조사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예, 소방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3번에 본부장 서장은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되죠. 본부장 서장은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화재 경계지구 요거 그 지정하는 거 또는 뭐 기준, 그래서 여러분 지정권자는 요 시도지사라는 거. 그다음에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은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밀집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그다음에 우연물,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산업단지, 그다음에 그 출동로가 요거 없는 지역.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서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은 여러분 2차를 대비해서라도 이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네, 본부장하고 이 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안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거. 네, 본부장, 서장 마찬가지로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훈련 교육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56번이요. 자, 공사업법이네요. 소방공사업법. 여기서 소방시설업. 자, 우리 소방시설업은 뭐가 있어요? 설계업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설계했으면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업. 자, 공사를 제대로 도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감독하는 것이 감리업 있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서 넘어온 거 방염, 처리업. 그래서 이게 바로 소방시설업이에요. 시설업의 그 등록은 누구한테 해요?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될 경우,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당연히 이건 반드시 취소해요. 다른 6개월 이하의 시정이나 영업정지가 없이 바로 취소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결격 사유자가 있을 경우, 이것도 당연히 취소해요.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요거는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영업정지 처분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이건 가장 큰 벌칙이죠. 바로 요것도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 공사업법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는 반드시 취소. 그다음에 30일 이상 등록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내릴 수 있죠. 결격 사유자 있으면 당연히 취소. 그다음에 1년 이상 영업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거는 영업정지 내릴 수 있고요. 등록 수첩 빌려졌을 경우도 영업정지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으면 반드시 취소. 그래서 여러분, 영업정지하고 등록 취소는 구분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은 57번 넘어가죠. 자, 57번은 소방시설법이네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하구의 그 터널의 경우 길이가 얼마 이상일 경우 연결 송수관 설비. 그래서 이 연결 송수관 설비는요, 일단 5층 이상, 연면적이 6천 이상이면 연결 송수관 설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7층 이상인 경우, 지하층 포함해서 7층 이상이 되면 연결 송수관 설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가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 3층 이상,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요 지하가 중 이 터널이죠. 터널은 길이가 1000m 이상이면 연결 송수관 설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방 대상물별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설치 대상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이 터널 나오면은요, 모르면 무조건 여러분이 1000을 선택하세요. 1000이 제일 많아요. 터널의 그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그래서 여기 터널 나오면 모르면 여기서 길이 1000m를 여러분이 택하세요. 모르면.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8번 넘어가죠. 자, 58번은 요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건축허가 등의 요 권한이 있는 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할 때 본부장 서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 2번에 사용 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는 완공검사 증명서로 동의를 가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취소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본부장 서장한테 통보해 줘야 돼요. 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행정기관이 그 대수선 신고를 받았을 경우, 수리했을 경우에는 본부장 서장한테 요 10일 이내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거는 10일 이내가 아니고 그냥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막연하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게 바로 옳지 않은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허가 동의, 여기도 2차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건축 허가 동의권자는 시공지를 관할하는 본부장이나 아니면 서장이죠. 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 아주 이건 중요하죠. 이건 별 10개 해놔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데 학교는 100제곱 이상,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 이상, 차고 주차 용도 시설로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또는 주차시설, 기계주차 20대 이상, 그 다음에 면적에 관계없이 항공기 경락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이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동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지하층 부창층은요 150제곱인데 지하층 부창층이 공연장일 경우에는 100제곱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연물 해당되고,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중에서 노인 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시설, 그 다음에 요양병원 들어가요. 요양병원. 근데 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요 제외되는 경우 있죠. 요것도 그 2차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요 소화기구, 그다음에 누전 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 그다음에 인공소생기, 그다음에 유도등, 그다음에 유도 표지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 변경일 경우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9번은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거, 방염 대상 아닌 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 이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요 체력 단련장, 요거 해당되죠.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무조건 들어가요.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장이 아니고 방송국이죠. 전신전화국이 아니고 방송국 및 요게 촬영소죠. 촬영장은 아니고 촬영소예요. 소.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 이상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체력 단련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에서는 요 방송국하고 촬영소만 해당이 되죠. 다음에 요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그다음에 운동시설인데 수영장은 제외. 그래서 문종운이에요. 요 의료시설 중에서 요 종합병원은 다 해당이 되고,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유자 시설 다 들어가고요.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소, 층수가 11층 이상인데 요 아파트는 제외죠. 교육 연구시설 중에서 합숙소, 어디가 있냐면 우리 그 학교 같은 데 점검 가면 그 학교에 그 축구부들 있죠. 축구부들 그 합숙하는 데 있죠. 이런 데가 방염 대상이에요. 학교가 교육 연구 시설이죠. 그 안에 이제 뭐 운동 하는 애들이 그 숙식을 갖다가 하는 그런 합숙소도 마찬가지로 방염 대상이라는 거죠.
다음에 60번 나가죠. 자, 소방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층수에 관계없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m 이상인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자, 특급은 여러분 보면은 요 50층 이상, 요거 특급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50층 이상 아파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해요. 제외하고 50층. 그다음 일반 건물은요, 30층이에요. 30층 이상. 요거는 지하층을 갖다가 포함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근데 높이는요, 여러분이 50층. 여러분, 층고는 4m로 잡으면 돼요. 즉, 건물이 있으면 여기 각 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층고는 일반적으로 4m보다는 작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4m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50층 이상이거나 4m 곱하면 얼마예요? 200m죠. 200m 이상이거나 지상에서.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4m를 곱하면 120m죠. 그래서 이 특급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아파트는 지하층이 있어 봐야 대부분 뭐예요? 주차장이죠. 그래서 주차장은 그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지하층은. 그러나 일반 건축물은 지하층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 음식점 아니면 뭐 체력 단련장이라든가 이런 그 생활 편의시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데는 지하층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층수에 관계없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m 이상 아니죠. 아파트는 120m, 일반 건축물은 아파트일 경우에는 200m.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120m죠. 이럴 경우에는 특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게 바로 지하구는 2급이 아니고 1급이죠. 1급. 네,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이거 1급이죠. 자, 이거 1급이죠. 1급. 아니,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요 지하구가 1급이 아니고 2급이 맞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맞아요. 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요거는 2급이 아니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그다음에 아파트 30층 이하는 1급이 아닌 2급이 되는 거죠. 아파트가 1급이 되려면 몇 층이에요? 30층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2번이 바로 답이고요. 요 밑에 나온 해설을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실기시험 2차 시험에서 꼭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 특급 1급, 2급, 3급까지 해서 그게 최근에 이제 개정된 문제죠. 그래서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동물원, 식물원, 철강, 불연성 제품 저장 취급하는 창고,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그다음에 지하구를 제외한 거죠. 그래서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예요. 지상으로부터 5, 4, 20이니까 200m 이상인 뭐예요? 요 아파트라는 거. 일반 건축물은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 지상으로부터 4m 곱하면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당연히 제외죠.
그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당연히 아파트는 제외죠. 여러분이 답안 작성할 때 이런 거 빼먹으면 틀려요. 이런 거. 아파트는 제외 이런 거 빼먹으면 감점이 되는 거죠. 다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마찬가지로 동식물원, 철강 쭉 나오는데 요거는 제외라는 거죠. 그래서 1급은 30층 이상은 요거 아파트예요. 지하층은 제외죠. 높이가 이제 120m 이상인 요 아파트. 요거는 1급. 그래서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당연히 제외. 그다음에 11층 이상 당연히 아파트 제외.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그다음에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자, 2급은요,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물 분무등 소화 설비, 그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요거를 설치한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5,000이 아니고 5,000은 저기로 가네요. 그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옥수물관 하면 되겠네요. 옥수물관. 자, 옥내 소화전 설비, 그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등 소화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요 놈이 설치된 소방 대상물이죠. 옥수물관. 그다음에 요 가연성 가스죠.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그래서 지하구는 전체가 다 그대로 2급. 공동주택, 아파트는 2급. 공동주택이라 다는 아니야. 아까 우리가 얘기한 50층 이상이라든가 30층 이상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이죠. 근데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2급, 특급 1, 2급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탐 2에 비상경보 설비 있죠. 요것만 설치되어 있거나 소화기구만 있는데 여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안 두어도 돼요. 거기는. 그 다음에 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있죠. 요거는 아파트에 줘야 되는데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인원은요 최소 1명인데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390세대 여기도 1명이면 돼요. 보조. 그 다음에 500 쭉 가서 300세대가 더 추가가 되려면 600이 돼야 되죠. 그래서 599세대 여기도 1명이면 돼요. 그런데 600세대다. 이렇게 되면 보조 소방안전관리자 2명 둬야 돼요. 즉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 5천 제곱 이상 여기에는 1명 이상을 두는데 1만 5천이 넘으면 2명을 둬야 된다는 거죠. 즉 얼마가 넘어야 되냐? 3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2명을 둔다는 거예요. 29,999까지는 1명이면 된다는 거죠. 또 요 기숙사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이런 데는 면적에 관계없이 1명만 두면 된다는 거예요. 보조안전관리자. 다음은 61번 나가죠. 자, 소방시설법인데요. 소방시설 관리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소방시설 관리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그다음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요게 틀린 거죠.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죠. 당연히 하여야 한대요. 취소해. 무조건 취소. 자, 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리사 자격이 없죠. 3번이 맞는 얘기네요. 자, 부정한 행위 응시자. 몇 년간 응시 자격 정지? 이건 2년간이죠. 그래서 요 3번이 맞는 답. 62번 가죠. 자, 62번은 우리 관리사가 하는 종합 정밀점검인데 옳지 않는 거예요. 자, 소방관리 우수 대상 업체는 3년 동안 면제해 줄 수 있어요. 종합 정밀점검. 그다음에 연면적 5,000제곱이고 10층인 아파트는 종합 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11층 이상만 종합 정밀점검 대상이에요. 3번에 특급일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돼요. 특급일 경우는 작동 기능 점검은 안 하고 요 종합 정밀 점검만 2번 하는 거죠. 반기에 1회씩.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죠. 여기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1번이 종합정밀점검 면제가 본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소방이게 청장이죠. 어쩐지 조금 이상하네요. 소방청장이 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이 옳지 않은 답이고요. 소방 완공검사 필증 받으면 그 해에는 종합정밀점검 안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받는데 그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하는 달에 실시. 그래서 이건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자, 그럼 여러분이 종합 정밀 점검 있죠? 요건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종합 정밀 점검하고 작동 기능 점검하고 요건 2차에서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은요. 요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요게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일 경우에는 당연히 5,000제곱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경우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 있죠. 이 다중이용업은요. 그 노고산 있죠. 노고산에 뭐가 있냐면 비단뱀이 있어요. 비단뱀은 그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안녕하냐, 안녕. 요거가 되고 2,000제곱이 넘어야 되죠. 즉 어떤 건축물 안에 이 연면적이 여기 뭐 층이 쭉 있겠죠. 이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요 노고산 비단 안형 저 중에 한 개의 다중이용업소가 뭐 2층에 여기에 뭐 노래방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5,000이 안 돼서 종합 대상이 아니지만 이 7개, 7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이 안에 있으면 이게 종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작동을 하고 한 번은 종합정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검을 하다 보면 이 다중이용업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사들이 점검하러 그 건물에 가면은 일단 바깥에서 다중이용업소가 없나 있나 그부터 확인해요.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완강기가 있나 없나. 바깥에 예를 들어 2층에 있다. 그럼 여기에 사람이 디딜 수 있는 안전 난간이 있죠. 이게 대부분 그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2층 같은 데는 사다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고산 비단 안형인데 이 노가 노래 연습장이죠. 고가 고시원업, 산은 산후조리원, 비는 비디오물 감상실업, 그다음에 복합 영상 게임 제공업, 그다음에 요 단이 단란주점이죠. 단란주점 영업하고 유흥주점 영업. 그다음에 안이 안마시술소, 영이 영화 상영관이에요. 그다음에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근데 공공기관 중에서 1000제곱 이상이 되고요. 옥내소화전이나 자탄설비 있으면 종합 대상이죠. 점검자의 자격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할 수가 없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관리사나 아니면 기술사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으면 그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는 데는 특급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요 기술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인데 요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이럴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를 하라는 거죠. 우수업체는 3년 동안 면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 시기도 여러분 1, 2, 3, 4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냥 달달달달 애워야 돼요. 종합정밀점검은. 이번 시간에는 62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